안녕하세요, 신변입니다. 새롭게 마련한 코너 신변 잡담. 신변이 생각나는 대로 아무 이야기나 그날의 주제를 가지고 잡담을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꿈과 진로입니다. 제 어릴 적 꿈은 변호사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내지 2학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변호사라는 꿈을 가지게 된 이유는 TV 때문이에요. 그 TV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봤는데 아침에 보면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법률 상담도 해주고 약간 모의재판 비슷한 프로그램도 하고 1, 2학년 때였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에 남는 이름이 황산성 변호사라든가 고민정 당선자에게 패배한 오세훈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TV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 TV를 보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제가 가진 이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로스쿨 진학할 때 자기소개서에도 그렇게 썼어요. 어릴 적 꿈이 변호사였다. 그것도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변호사. 그러면 이제 어릴 때 변호사를 꿈꿨으니까 당연히 쭉 변호사를 꿈꾸면서 살고 그래서 법대에 진학을 하고 사법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사법시험이 안 돼서 로스쿨에 진학을 하든지 해서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다. 이래야 이제 꿈을 향해 열심히 도전하는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제가 변호사 말고 또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야구선수입니다. 야구선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격수가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때부터 이미 약간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는 거지. 그죠? 판사, 검사 아니고 변호사. 불쌍한 사람 넣어주는 변호사. 그리고 야구선수도 유격수. 투수도 아니고 4번 타자도 아니고 1루수, 2루수, 3루수도 아니고 유격수. 2루와 3루 사이에 있는 빠지는 공 처리하고 이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곳에 가서 적재적소에 쓰임받는 이런 그 캐릭터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 아파트 한 동과 한 동, 제가 그때 111동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앞에 아마 110동이었겠죠. 그러니까 110동과 111동 사이 낮 시간이 되면 그래도 차가 다 빠져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서 야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유리창도 깨먹은 적이 있어요. 홈런을 친 거죠, 말하자면. 아무튼 그렇게 변호사와 야구선수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어서 이제 꿈이 바뀌어요. 제 세대 또는 제 윗세대는 어릴 적에 한 번쯤은 꿈꿨다는 바로 그 꿈, 대통령입니다. 제가 이제 87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으니까 7, 8, 9, 0, 1, 2, 91년, 92년 이때 이제 5학년, 6학년이 되는데 제 기억에 9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던 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연히 저도 TV를 통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성대모사도 제주도를 강간도시로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에도 그 진로 써내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2학년 초반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거죠. 서울대 정외과 나온다고 정치하는 게 아닌데 어릴 때 뭘 알겠어요. 그냥 그런 거지. 그죠?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꿈이 또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졌던 꿈 중에 이제 제일 먼저 가진 것은 이제 음악가입니다. 음악가, 가수든 작곡가든 음악 관련 종사자가 되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꾸준히 성가대 활동을 했었고 또 노래하는 게 좋았죠. 고등학교에서도 제가 남성중창단, 옥타브라는 남성중창단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음악이 제 삶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고 또 그 당시에 가요라든지 CCM이라고 하죠. 이제 가요랑 비슷한 느낌의 교회 음악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음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꿈꿨던 것이 이제 작가입니다. 작가.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 있잖아요. 그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음악 들으면서 나중에 무슨 책을 쓸까 책 제목도 적어보고 책 내용도 써보고 이런 식으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꾸었던 꿈이 이제 PD입니다. PD. 연세대 신방과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저긴 어디지? 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또 방송국에서 일하는 그런 직종에 관련된 학과더라고요. 물론
아까 정외과처럼 신방과 나온다고 다 기자 되고 PD 되고 아나운서 되는 거 아니고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커뮤니케이션, 언론 뭐 이런 거에 대한 학문을 하는 곳인데 뭐 그때는 또 뭘 알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뭐 기자도 좋고 아나운서도 좋은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고 뭔가 총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PD 좋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연세대 신방과를 꿈꿨던 고3 신변은 이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치외교학과, 신문방송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이렇게 4개의 학과가 묶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가고 싶었으나 대학이라는 데가 이런 데야? 라는 그런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학교에 충실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성적이 좋지 않았고 이제 행정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죠. 그런데 당시만 해도 행정학에 대한 뭐 조금의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행정학 성적은 당연히 엉망진창이고 이중전공으로 신문방송학을 신청을 해서 신방과 수업을 거의 주전공과 맞먹는 36학점 39학점이 이제 전공 이수학점인데 36학점까지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신방 이중전공 하면서도 되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냥 커뮤니케이션 학과예요. 커뮤니케이션 학과. 그래도 뭐 나름 영상도 만들어가면서 또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미디어부 미디어 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실습적인 부분들을 충족을 하면서 영상 제작의 꿈을 키웠습니다만 방송국도 보니까 뭐 입사 시험도 언론고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그 당시에 이미 방송국을 들어가려면 아카데미 같은 데 다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뭐 스터디도 해야 되고 뭐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미 성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했기 때문에 물론 PD는 그런 데서 조금 더 자유롭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방송국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가 많이 깨졌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집안이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정말 고난과 방황의 시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국 준비를 한다는 게 약간 사치였던 것 같아요. 뭐랄까 기약 없는 싸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이제 길을 잃게 됩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지내다가 게임에 빠져들게 됩니다. 네, 물론 어릴 때부터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긴 했습니다만 게임 페인이 됐죠. 말 그대로 1년 내내 게임만 하고 그때가 이제 와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이제 런칭이 되면서 그 뒤로 게임에 빠져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 이렇게 옆으로 뉘어놓고 누워가지고 이러고 게임하는 그런 사진이 있을 텐데 그런 짤이라고 하죠. 그런 짤이 있을 텐데 그게 저입니다. 네. 물론 그 짤의 주인공이 저란 얘기는 아니고 저도 그렇게 할 정도로 그때 자취방에 이제 침대가 있었는데 굉장히 싼 곳이었고 그 서대문 우체국 있는 그 언덕길에 있는 그 햇살도 안 드는 그런 반지하 같은 곳이었는데 침대가 있었어요. 방도 되게 크고 물론 바퀴벌레가 나오는 방이었다는 게 문제지만 어쨌든 침대가 사실 책상 겸 침대였던 거죠. 거기 누워서 그렇게 게임만 1년 내내 게임만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빠져 살다가 게임을 한번 이렇게 직업으로 삼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게임을 엄청 잘하면 프로게이머가 되겠지만 사실 게임대회에 나간 적도 있는데 프로게이머한테 왕창 깨졌죠. 나는 게임을 좋아할 뿐 잘하지는 못한다 이런 걸 알았고 그러면 어쨌든 만드는 걸 좋아하고 총괄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게임 기획 뭐 이런 걸 해보자. 마침 당시에 이제 그 산업기능요원이라고 이제 병역특례죠. 산업기능요원을 선발을 하는데 게임 기획 과정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책도 사고 했는데 사실 뭐 하는 게 더 재밌죠. 그래서 당시 하던 와우를 열심히 하면서 사실 공부는 소홀히 했죠. 그 당시에 만약에 그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게임 기획자가 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나이는 차고 이제 대학 졸업반이 가까워오고 하면서 이거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결국 내가 잘하는 거는 공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늘 해오던 거 이건 공부밖에 없는데 그럼 공부로 다시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학점은 이미 엉망진창이니까 학점을 살려서 뭘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결국은 고시밖에 없다. 그럴 거면 언론고시를 보지. 네. 아무튼 고시 중에 뭘 볼까? 이제 사법시험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법대 친구들하고 그 약간 철학 관련된 사회학 관련된 교양 수업에서 토론 배틀을 붙을 때가 있었는데 정말 고루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당시만 해도 뭐 사법시험 그 후기나 이런 걸 보면은 뭐 한자를 써야 된다느니 뭐 그리고 실제로 책도 다 한자로 돼 있고 막
그런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고 사대주의적이잖아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꼭 그런 건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보수적이고 사대적이고 답답한 사람들이 하는 과목, 학문 분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뭐 후기들을 읽어보면 뭐 학원을 다녔다는데 저는 알 수 없는 무슨 이상한 용어들을 막 써가면서 그렇게 후기들을 작성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나같이 줄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 도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사법시험은 안 보기로 하고 그러면 내가 행정학과니까 뭐 행정학 점수는 개판이지만 행정학과니까 행정고시를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정고시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행정고시가 그 옛날에는 뭐 영어, 한국사, 헌법 뭐 이런 식으로 1차 과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PSAT으로 바뀌죠. PSAT 공직 적성 시험인가 뭔가 아무튼 그걸로 바뀌면서 2번 이제 1차 합격을 하게 됩니다. 머리는 좀 괜찮은 거죠. 이제 그러는 도중에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됐고 이제 당시에 이제 고향집이 없어지고 부모님께서 충청도에 있는 청원군의 부강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내려가 계셨는데 저도 이제 졸업한 뒤에 달리 갈 곳이 없어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